자,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게 보니까 입지부터 했죠? 입지. 자, 일단 입지에선 중요한 게 열어보자고요. 맨 먼저 입지란 것은 주거도 있고 상업도 있고 공장도 있지만 사실상은 중요한 게 상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상업 관련된 이론이 꽤 있지만 그 중에 두 개 맞자고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뭐가 있냐? 중심지 이론. 두 번째 인력 이론이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중심지란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크리스탈러입니다. 그래서 항상 크리스탈의 중심지를 보시는데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이 말이죠. 한 점포가 유지될 수 있는 최소 요구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재와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해서 그러니까 중심지가 형성될 수 있는 요건, 조건 등을 따져본 게 어디게 다른 말로 여기 있는 중심지예요. 자, 인력도 원래 3명이 좀 돼요. 3명 중에 2명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보니까 랠리, 두 번째 누가 있죠? 허퍼. 요 두 개인데 얘는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계산 문제. 그래서 이 계산 문제만큼 반드시 하시는데 어쨌든 공식이 뭐 있습니까? 이 공식이죠. 거리의 분의 크기인데 여기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마찰계수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보니까 랠리는 이론상 보니까 상권을 분리할 때 이렇게 뭐 있습니까? 상권 경계를 강조하는 딱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고객은 무조건 A 간다. 얘는 무조건 B 간다. 그러니까 확정돼 있어, 고객이. 거꾸로 허퍼는 뭐 있으면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중간에 있는 고객이 이렇게 A와 B의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상권의 중첩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다만 몇 프로가 A 고객, 몇 프로 B 고객이 될 것인가 이렇게 확률로서 모든 걸 판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업. 자, 공업은 중요한 건 뭐냐? 이거죠. 배버. 배버에 보니까 공장 등 입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비용이 가장 싼 적 간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 비용 이론을 강조한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공장 입지를 크게 3개를 고려하는 거죠. 첫 번째, 운송비가 절감될 수 있는 적이 간다.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노동력이 절감될 수 있는 적이 간다. 그 다음에 집중력이 높은 지역에 갈 것이다. 해서 운송비 가지고 따져본 게 그게 2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료 산지 갈래, 시장 갈래. 그래서 원료 제약량은 부피를 가지고 보시는데 어쨌든 부피가 큰 쪽, 즉 원료가 더 크면 원료 제약량입니다. 거꾸로 뭐 있습니까? 시장이, 제품이 더 크면 이건 뭐요? 시장 제약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된 게 결국 뭐 시장 제약량이죠. 제품이 더 큰 게. 자, 노동 제약량, 그 다음에 집적 제약량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으로 흘러가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부 시장 개입 필요성. 정부 시장 개입 필요성이 중요한데, 앞으로 정부 개입 시장, 개입 필요성 묻거든. 무조건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문제가 있어야 된다. 이 말 먼저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이 문제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하는 건데, 첫 번째 보니까, 시장 실패 수준에 대한 설명이 있냐. 또는 반대로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사회적 목표 달성에 대한 설명이 이거 먼저 하시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되고 보시는데, 단지할 것은 여기서 사회적 목표 있는 예 말고 해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소득이 낮은 분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 이 말만 사회적 목표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몽땅 다 시장 실패 속에 포함된다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시장 실패 중에 특히 뭐가 중요한 거면요. 공공재와 그다음 뭐 있습니까? 외부 효과. 그러니까 사실 이제 먼저 볼 게 공공재인데 공공재는 딱 2개 마시면 되죠. 성격이 뭐냐? 비경합성, 비배제성입니다.
또한 얘는 생산량이 과소 생산된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 말 하셔야 되죠. 개념 물었을 때 얘는 절대 뭐 있습니까? 예,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가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나 보상 등을 받지 않는 걸 가지고 외부 효과다. 근데 항상 외부 효과는 중요한 게 기본 전제가 특정한 지역이 지정돼 있어요. 이렇게 지역이 지정돼 있고 여기 있는 사적 주체가 뭐를 집어넣었지만 거기에 대한 지역 주민이 어떤 이익이나 손해본을 등을 보는 게 어디겠대? 외부 효과인데 그 결과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때 보니까 이익을 본다 이게 외부 경제고 손해 보는 게 외부 불경제 되겠죠. 그래서 이때 편익과 비용은 누가 더 클 것인가 하는 문제죠. 항상 보는 시각은 외부라는 것은 지역 주민 입장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익이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게 외부 경제, 사적 비용이 더 큰 게 외부 경제입니다. 거꾸로 사적 편익이 더 크다. 이 말은 사회적 뭐 있으면 비용이 더 큰 거죠. 이런 걸 뭐라냐? 외부 불경제. 그래서 이때 이 물건 등을 생산할 때 뭐 있습니까? 어차피 사적 이런 물건 등을 만들다 보니까 자, 일단 외부 경제는 사적이 손해본 결과 그 생산량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꾸로 불경제는 편익이 더 크니까 사적인 생산량은 더 많이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 물론 이제 핀피 현상이 뭐냐? 외부 경제에 대한 소비고 님비는 뭐 있으면 외부 불경제에 대한 소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임대주택 정책. 임대주택 정책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맨 먼저 임대는 뭐 있습니까? 규제. 두 번째 공공임대. 세 번째 주택 임대료 보조금 제도가 있죠. 그죠? 자, 요 세 개 있는데 이 세 개에서 뭐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임대료 규제입니다. 그래서 꼭 공부하실 거는 항상 이 세 개에서 볼 게 뭐 있습니까? 단기와 장기를 반드시 구별해 보셔야 돼요. 단기 하시는데 어쨌든 단기는 무조건 수요만 변동이 있는 거예요. 장기를 때문에 항상 공급이 뭐 있으면 변동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규제에서는 단기는 수요 증가, 공급은 감소죠. 공공은 이 둘 다 감소입니다. 보조금 제도는 둘 다 증가죠. 이렇게 보시면서 그 법의 내용이 쭉 있을 겁니다. 내용을 다 정리하셔야 돼요. 특히 얘는 뭐 있습니까? 단기는 기존 임차인 이동한다, 이동하지 않는다.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그런 결과 보니까 단기는 보니까 임대료 규제 효과 있더라. 장기는 효과 없더라. 쭉 구분하시라는 내용 자체를 갖다가. 그래서 우리 아마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게 뭐냐? 여기까지 딱 구분했던 거예요. 자, 이제 이번 시간 할 것은 조세 귀착 문제. 자, 우리 기본서는 보니까 어디 있는가요? 조세 귀착이 247페이지입니다. 강의 노트 몇 페이지죠? 조세 귀착 문제? 31페이지요? 자, 일단 강의 노트 보시면서 자, 이 의미를 먼저 아셔야 돼요. 제일 먼저. 요 개념 자체가 뭘까? 귀착이란 말과 증가가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입니다. 자, 현재 보니까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으면 국가가 있죠.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한 집주인한테 부동산 관련돼 있는 세금을 부과시키면 이 세금이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임대인이 다 부담한 것이냐? 아니면 여기 일부가 이렇게 넘어가서 월세 등에 반영될 것인가는 묻는 문제예요.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항상 자 한번 따져보자고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이런 관계,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를 한번 봐보자고요.
맨 먼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설정하고 그다음 뭐 있으면 보증금 주는 거지. 그죠? 주고 매달마다 꼬박꼬박 뭐 줍니까? 월세 준다고. 그죠? 근데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이 줄 수 있는 게 보증금만 돌려줍니까? 월세 돌려줍니까? 보증금만 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해보자고. 이렇게 한번 다시 보자고. 맨 먼저 이쪽. 원래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사실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가한테 있다고. 원칙은. 그래서 이 땅 주인이, 자, 이렇게 보자고. 얘하고 얘 둘은 원래 임대차 계약서가 설정되어 있는 거야. 맨 처음 논리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일종의 보증금 아닙니까? 보증금이 뭐냐? 이 주택 가격이라고. 그래서 여기 있나 뭐 있습니까? 국가가 임대한테 매달마다 매 분기마다 뭘 부과합니까? 세금 부과하죠. 그죠? 이 세금 일종의 무슨 성격인 줄 압니까? 월세에 대한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원칙은. 그러면 여기 있는 A란 임대인이 또 다른 B한테 이 집을 처분하겠죠. 처분하는데 이 말은 계속 무슨 논리인가 하면요. 이 말입니다. 결국은 얘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단 말 똑같다고 이게. 일단 집값은 변동 없대야 돼. 집값 변동시 변동 있는 만큼 양도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는 뭐 있습니까? 국가는 얘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은 똑같다고 이게 논리가. 그러면 자 잠시 이걸 한번 봐보죠. 월세를 얘한테 주는 목적이 뭐예요? 왜 임대인한테 매달 꼬박꼬박 월세 줍니까? 그렇죠. 이 땅이든 이용이든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국가가 얘한테 뭐 원래 A라는 사람한테 뭐 있으면 세금 등할 목적이 뭐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이 땅, 원래 땅은 이 땅은 국가 거예요. 맨 먼저 근본적인 땅은. 그러한 결과 뭐 있습니까? 임대인한테 얘한테 토지 이용 대가로서 매 분기마다 세금을 부과시킨다고 이게.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이제 뭐 있습니까? 얘는 다시 이렇게 이 뭐 있으면 처분 가격이 준다 이 말은 보증금 돌려준 성격이 있다고 이게. 그러면 정답은 이거죠. 자 일단 얘한테 이 집값 대신 어떤 보증금 성격 주었던 게 있고 매 분기마다 이제 세금 주는 거죠. 그럼 실제 이 세금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용이란 대가거든. 그럼 실제 이 땅은 이용은 임대인이 이용하고 있으면 임차인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응? 임차인이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원래 보니까 이 월세란 건 다시 월세 땅 세금 말 뜻이 뭔가 하면 여기 있는 땅 이용 대가로 부과되는 거라고 이게. 그런 결과 사실은 맨 먼저 비록 국가가 뭐 있습니까? 땅을 갖고 있는 집을 갖고 있는 A한테 어떤 세금 부과하지만 결국은 얘가 이 땅을 이용하고 있는 결과 이건 당연히 월세 속에 반영이 맞다고 이게. 그래서 항상 이런 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있습니까? 실제 보니까 우리 이런 재산세 등이 부과되어지면요. 그만큼 월세 등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논리가. 자,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세금 등을 부과하니까 일부 세금이 뭐예요? 이렇게 임차인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좋다. 그러면 이 세금 등을 부과했을 마지막에 누가 이 세금을 낸 효과가 있을까?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뭐라냐? 다른 말로 조세 귀착, 조세 증가를 말씀한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세금이 더 많이 증가될 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세금이 더 많이 증가될 것인가 따져보는 게 이런 걸 뭐라냐? 우리는 탄력성 크기에 따라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런 기본 마인드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지금 갖고 있는 프린터 있죠? 네, 문제 1번처럼 이렇게 시험 나온다면 자, 문제 1번 보니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조세 증가는 납세 의무자에게 부담되는 조세가 납세 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뭐 있습니까? 이전되는 걸 조세 증가다 또는 조세 귀착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이제 기본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요. 그러면 요때 잠시 보세요. 이제 따라서 이 말입니다. 요걸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예, 첫 번째 국가가 세금 등을 갖다가 부과시키면 원래 우리 세금 부과할 때 원칙은 누구한테 부과시킵니까?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한테 부과시킵니까? 임차인이 부과시킵니까? 임대인이죠. 그래서 자 일단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전까지만 해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렇게 균형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필은 현재 세금 부과되기 전까지만 해도 100원에 매매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니까 이 분필을 만드는 공급자 또는 집을 갖고 있는 집주인한테 국가가 있죠. 이렇게 세금을 40원 정도 부과시키면 어쨌든 공급자 입장은 과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니까 그만큼 이윤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이윤이 감소한 것만큼 공급은요 이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급이 감소하면 결국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물건 가격은 올라가죠. 자, 또 이 양도 감소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두 개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렇게 양이 감소할 건데, 자, 물건 가격이 120원 정도 되어진다 해보자고, 만약에. 그럼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요거 묻는 거예요. 세금이 부과되어진 만큼 맨 먼저 수요자가 실제 이 물건 사기에서 실제 뭐 있으면 지불할 수 있는 지불액은 우리 과거에 얼마 주고 샀습니까? 100원 주고 산 거죠. 그죠? 지금 120원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지불액은 더 높아지겠죠. 그죠? 자, 거꾸로 공급자 입장은 공급자는요. 실제 자기 손에 질 수 있는 수령액은 어떻게 될까 봐보자고요. 이 말 아닙니까? 현재 보니까 공급자는 뭐 있습니까? 120원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세금 40원 내면 실제 자기 손에 질 수 있는 건 얼마 집니까? 이제 80원 지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과거에 세금 부과되기 전에는 뭐 있습니까? 100원의 손을 다 지었었는데 지금 80원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보다 공급자가 손에 질 수 있는 금액은 더 작아지더라고요.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두 번째, 따라서 이때 주택 양도 뭐 있습니까? 양도 감소하죠. 그죠? 요 특징을 좀 알고 있어야 돼, 무조건. 다만 이게 누가 더 많이 낼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좀 이따 하겠지만, 조세 귀착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크기 차이 때문에 발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자, 실제 이거 우리 아마 책에 있는 것처럼 제가 그래프를 설명할 수 있는데 굳이 제가 무슨 그래프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즉, 우리 저기 있는 250페이지입니까? 그 갈로 3번 보니까 조세 기착 관련돼 있는 그래프 복잡하게 뭐 있습니까? 50페이지, 51페이지 설명돼 있어요. 굳이 이런 걸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이거 보세요. 현재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 탄력에 대한 반대가 뭐예요? 비탄력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둘 다. 그러니까 현재 수요가 탄력이든 탄력은 공급은 자동 비탄력입니다. 또한 만약에 수요가 비탄력이면 자동 공급은 탄력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거 가시는데, 자, 일단 탄력과 비탄력이 있을 때는 무조건 둘 다에게 조세가 증가되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많고 적으면 좀 달라진답니다. 자, 실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자,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탄력성 값이 수요는 1, 공급은 이렇게 2, 3 할까? 일단 세금을 공급전에 100원 정도 부과시키면 이 세금이 누구한테 더 많이 부과될까 봐보자고. 참고로 있죠. 우리 전에 탄력성 했지만 탄력성 값이 1보다 크면 무조건 뭐요? 탄력이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인데 문제는 뭔가 하면
수요도 1보다 크니까 탄력 아닙니까? 공급도 1보다 큰 게 탄력이죠.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수요가 탄력, 공급, 탄력 이런 게 동시에 나타날 수는 절대 없다고 이걸. 있을 수 없는 사실이라고. 왜? 수요 반대가 뭐예요? 공급이니까. 그럼 자동 탄력 반대가 비탄력입니다. 자, 물론 이제 경제학을 한 번 알겠지만 현재 조세기착이 있는 탄력성, 이게 뭔 탄력성이냐면요? 역탄력. 역탄력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게, 숫자가 작은 게 비탄력이에요, 무조건. 그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현재 보니까 수요가 2니까 얘가 비탄력이죠. 값이 작은 게 비탄력이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역탄력성 말 뜻이 뭐냐? 이게 역탄력성이에요. 자, 여기란 것은 요것만큼 상대편에게 세금 등을 떠넘긴다 이런 말뜻이. 그러면 요 합친 금액이 뭐냐? 5죠.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5분의 3을 누가 세금 내냐? 수요자야. 5분의 2가 누구 몫이냐? 공급자 몫이라고. 결국은 100원 중에 뭐 있습니까? 60원은 누구 몫입니까? 수요자. 100원 중에 40원은 뭐요? 이 60원은 수요자. 그 다음에 이 40은 뭐예요? 공급자 몫이라고. 요 개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탄력과 비탄력이 동시에 있으면 무조건 둘한테 세금 등을 부과하지만 훨씬 더 세금 등을 많이 낼 수 있는 집단이 누구냐? 결국은 비탄력이 더 많은 세금 냅니다. 무조건 탄력보다도. 요 개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다른 말라도. 자, 실제 제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는 큰 의미가 없는데 확인만 제가 쉽게 드릴 거예요. 현재 보니까 공급이 이렇게 탄력이에요. 공급이. 이게 수요죠. 자, 수요가 비탄력이고 탄력은 훨씬 완만한 거죠. 공급이 탄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 균형 가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금 등을 부과시키면요.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그런 결과 요것만큼 가격이 올라가고 이만큼 양이 줄겠다. 그죠? 그러면 한번 따져보죠. 가격이 올라간 요것만큼 있죠. 이것만큼 누구 몫이냐? 수요자가 세금을 부담 효과가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것만큼이 누구 몫이냐? 여기 공급자 몫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러면 훨씬 더 부담이 더 큰 게 누구예요? 수요자죠, 그죠? 이 보니까 면적 크기가 곧 세금 부과된 몫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비탄력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좀 아셔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럼 결국은 거꾸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보자고, 이제. 이 값이 반대로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해볼까? 수요가 현재 4고 공급이 1 된답니다. 탄력성 값이. 어쨌든 숫자가 큰 게 어디게 탄력 아닙니까? 수요가 탄력, 공급이 비탄력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 금액 역탄력 상대편을 떠넘기는 뭐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수요는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5분의 1 정도 세금 낸다 이 말이고 반대로 5분의 4는 뭐 있습니까? 공급자 몫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 현재 수요자는 뭐 있습니까? 이 100원 세금 중에 20원 낼 것이고 공급자는 뭐 80원 정도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논리상에서. 자, 이걸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지 그래프를 그냥 보여줄 목적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이게 수요가 현재 탄력이고 공급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비탄력이에요. 공급이. 균형 가격돼 있는 거죠. 이때 세금 등을 부과하면 공급이 감소한 결과 이렇게 감소한다고 하면 어쨌든 주택 가격은 올라가죠. 올라간 요 크기만큼 누구 몫이냐? 곧 이게 수요자 몫이에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공급자는 요만큼 세금을 내고 실제 자기 손에 질 수 있는 금액이 있죠. 요 금액이 뭐냐? 곧 이게 다른 말로 공급자가 부담해야 될 세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책에 있는 그래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그래프를 보든 하여 어쨌든 중요한 것은 둘 다한테 탄력과 비탄력 되어진 결과 둘 다에게 세금 등은 부과되어지는데 하여간 비탄력자가 더 많은 세금 낸다 이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그래서 항상 시험 낼 때 이렇게 시험 내겠죠. 그죠?
만약에 지문상 예를 들어서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면 이러신다면요. 비록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요 말을 빼버릴 수도 있어요. 수요는 자동 뭡니까? 탄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어떤 한쪽만 설명되면 반대는 반대를 생각하시라고. 이 말이 없더라도 무조건 수요 탄력이라고. 공급이 비탄력이면 기본 전제가. 이럴 때 결국 뭐 있습니까? 세금 등을 이 공급자 부담이 뭐 있어? 세금이 더 적다는 거죠. 많다는 거지. 그죠? 공급이 비탄력이니까. 이 말은 수요가 세금 더 적게 낸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자, 두 번째. 아주 극단적이지만 만약에 완전 비탄력 또는 완전 탄력이 들어오면요. 완전 비탄력자가 모든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완전 비탄력이. 거꾸로 완전 탄력은 전혀 세금을 갖다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다시 해볼까? 이렇게 보자고, 이제. 자, 현재 보니까 수요가 탄력성 값이 0이랍니다. 그러면 상대편에 있는 공급은 이게 탄력이든 비탄력 전혀 의미가 없어. 자, 일단 이 값이 뭐 5가 된다 할까? 어떤 거나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이 값이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탄력성 값이 0이란 게 뭐요? 완전 비탄력이지. 자, 똑같이 세금 현재 뭐 있어? 100원 정도 부과했다 하자고. 그러면 어쨌든 합치면 5죠? 그래서 결국 뭐 있습니까? 네, 요것만큼 상대 뜨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결과 얘는 뭐예요? 공급자는 5분의 0만큼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수요자는 5분의 5만큼 세금 내는 거죠. 그런 결과 전부 다 세금 누가 다 부담합니까? 수요자지. 왜? 완전 비탄력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해볼까? 현재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에요. 공급은 그냥 그 탄력 비탄력 신경 쓰지 말라고요. 이렇게 100원 돼 있는데 세금 등을 부과하면 그대로 뭐 있습니까? 이 값이 다 올라간다. 전부 다 이건 수요자 몫이에요. 전부 다. 자, 다시 거꾸로 뭐 있는지 이렇게 보자고. 네, 현재 보니까 수요가 탄력성 값이 무한대입니다. 여기다 보니까 여기 있는 공급은 탄력성 값이 2가 된다죠. 무한대는 완전 탄력이죠? 그죠? 그러면 이때 보니까 요만큼 상대표 뜨는 경우 이만큼 뭐 상대표 뜨는 값이 되죠? 그런 결과 우리 이 값은 탄력 무한대 플러스 2분의 뭐 무한대입니까? 이론상 무한대 플러스 2는 무한대입니다. 따라서 이건 1 되겠지. 그죠? 1이 되어진 결과 얘가 세금을 다 내게 돼 있다고. 얘는 뭐요? 결국 무한대 플러스 2는 2. 이건 값이 0 된다고. 이론상에서. 따라서 보니까 뭐 있습니까? 모든 세금은 상대편이 다 부담하는 거지. 결국은 완전 탄력자인 이 수요자는 전혀 세금 안 낸다고.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내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모든 세금은 전부 세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세금 부담은 수요자가 몽땅 다 부담해야 된다는 말이 말듯이. 같은 맥락이 만약에 수요가 완전 탄력이라면 완전 탄력은 전혀 세금 안 내고 상대편 모든 걸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세금을 전혀 전부 세금은 이제는 상대편이죠. 공급자가 몽땅 다 부담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시험 나면 결국 여기 이 두 개 거의 결정하게 돼 있어요. 100%가. 이 두 개에서 이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보니까 그럼 참고로 이건 아셔야 돼. 효율적인 세금. 자, 이건 어려울 수 있는 다음에 할 건, 다음에 할 건데,
효율적인 세금이 되기 위해선 누가 더 많은 세금 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요. 우리 조세의 기본 원칙이 뭐냐 이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이 말이 뭐냐? 이익이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시키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시킨다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그러면 자 현재 보니까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입니까? 임대인이죠. 그죠? 그래서 효율적인 세금은 결국 뭐 있습니까? 임대인 부담이 더 커야 돼요. 부담이. 커진다고. 그러면 임대인이 부담이 더 크단 말은 어떨 때입니까? 탄력, 비탄력 어떨 때? 비탄력적이죠. 그죠? 그래서 비탄력적일 때 비탄력자가 더 많은 세금 내는 게 이때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같은 말이 뭐니? 결국은 완전 비탄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임대인 부담이 더 클 때 훨씬 효율적인 세금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때 뭐 있습니까? 임대인이 더 많은 세금 부담한다 이 말은 비탄력 또는 완전 비탄력일 때 훨씬 더 이게 효율적인 세금이 된다. 이런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이런 거요. 세 번째는 자, 모든 주택 가격에 일률적 세율을 부과하면 우리 이런 걸 묶어서 뭐라는지 압니까? 비례세. 비례세를 부과하면 과연 이게 형평과세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말 표현 자체가. 자, 실제 볼게요. 우리 고가주택 반대가 저가죠. 그죠? 신규주택 반대가 뭐 있습니까? 재고가입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자가주택 반대가 뭐요? 임대주택이요. 임대. 같은 거예요. 자, 이때 공급자와 수요자 봤을 때 누가 더 탄력일 것인가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 과거에 했던 거예요. 자, 탄력성 크게서 우리가 수요 측면 한 적이 있죠. 그죠? 자, 일단 수요 측면부터 하자고요. 누가 더 탄력이에요? 응? 수요 측면에서 누가 더 탄력입니까? 저는 뭐라 했습니까? 비싼 게 뭐라고? 비싼 게 탄력, 비탄력? 탄력이지? 그죠? 얘가 비싸답니다. 그래서 요게 탄력 될 것이고 얘가 비탄력이야. 그럼 공급자 측면에서 어떤 게 더 탄력이 될 것인가 한번 봐보자고. 어쨌든 수요 반대가 뭐예요? 공급이지. 그 얘가 현재 뭐 있습니까? 탄력이면 자동 비탄력이라고. 얘는 무조건 탄력되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볼까, 이제? 신규와 재고. 자, 우리 최근에 5년 이내 만들어진 게 신규고,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게 기존주택 재고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현재 이 원주시에 보니까 5년 이내에 만들어진 30평 아파트 수가 많습니까? 그 이전에 만들어진 많습니까? 그 이전 거지. 결국은 얘가 훨씬 더 대체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많다, 이게 탄력 맞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항상 공급자 측면에서는 결국은, 저기 신규가 비탄력이고 재고가 탄력입니다. 이런 건 좀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제. 고가주택은 일단 그냥 단순하게 2억, 이렇게 1억 할게. 간단하게. 이때 모든 주택 가격에 대해서 세율을 부과시키는 세율이 10%씩 부과한다 하죠. 10%씩. 어쨌든 고가는 세금 2,000 될 것이고 저가는 세금 1,000 되겠다. 그죠? 이때 이게 형평과세라면요. 수요이든 공급이든 둘 다 똑같이 반반씩 내야 돼. 반반씩. 즉 무슨 말이냐. 현재 고가는 전체에 있는 세금이 2,000 되니까 이때 이 공급자도 1,000. 수요자는 뭐 있습니까? 이렇게 보통 원칙이라고. 또 저가도 원래 전체의 세금이 1,000이니까 둘 다 똑같이 반반. 500씩 부담하는 원칙이에요, 이게. 그죠? 근데 실제 이 말 한번 따라가 보자. 우린 지금 중요한 게 수요자가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현재 보니까 고가는 누가 더 비탄력입니까? 공급자지.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세금 내는 비탄력이 세금 더 많이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보니 공급이 비탄력이니까 어쨌든 1000보다 많은 1200 이렇게 낸다 하자고요. 여기 있는 수요는 얼마 나겠습니까? 800 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에서? 자, 반대로 저가에서 보니까 누가 더 비탄력이냐? 수요가 더 비탄력이에요. 그래서 얘는 500보다 많은 600을 낸다 할게요. 이렇게. 얘는 400 내겠죠. 우린 지금 중요한 게 수요자가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예? 이때 보니까 집값은 2배 아닙니까? 그러면 이론상에선 자, 얘가 600을 낸다 이 말은 얘는 얼마 내야 됩니까? 1200을 내는 게 이게 합리적이라고, 형평과세라면. 근데 실제로 보니까 뭐 있습니까? 얘가 1200 냅니까? 얼마 냅니까? 더 적은 금액 내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없는 분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더라고요. 비율상에서 보니까. 따라서 이게 무슨 세냐? 역진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역진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이게 결국은 형평과세가 되지 못하니까 이런 단점들을 해결해서 나온 게 뭐냐? 대책이 뭐냐? 곧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과세. 또는 같은 말이 뭐냐? 누진세. 자, 누진세를 부과하면 결국 뭐 있습니까? 이게 형평과세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고가한테는 세율이 뭐 있으면 10%, 저가는 세율이 뭐 있으면 한 5% 이렇게 하면요. 분명히 형평과세가 돼 있을 거예요. 또한 같이 공공주택을 뭐 있습니까? 대량으로 건설하면은 공공은 어차피 저가주택이 있는 이 저소득계층한테 주는 이 공급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이게 훨씬 더 적은 세금 내게 돼 있다. 왜냐면 자, 우리 보세요. 공공주택 분명히 소득이 낮으면 주는 거 아닙니까? 공급이 많이 되는 것만큼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많은 거 아니에요.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많은 것만큼 수요는 뭐 되겠습니까? 이게 비탄력이 뭐로 바뀝니까? 탄력을 바뀌면 훨씬 더 적은 부담하게 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대책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자,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만 정리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실 장난칠 수 있는 게 이걸 제일 많이 장난치게 돼 있어, 문제에서.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 봅니다. 자, 문제 2번부터. 예, 2번 보니까 토지 이용의 특정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 용도에 뭐 있습니까? 예, 따라 상이한 세금 부과는 효과적이죠. 그죠?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조세기착 문제는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4번 가볼까요? 핵심이 뭐요? 수요는 비탄력이고 자동 공급은 탄력이에요. 이렇게 딱 나눈 순간 무조건 뭐 있습니까? 비탄력자가 더 많은 세금 내죠. 따라 주택의 수요자가 더 세금 많게 뭐 있습니까? 귀착된다 써야 되죠. 적은 게 아니라 그죠? 자, 그다음 5번요. 예, 조세 부과는 수요자,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 부담 하나. 여기까지 맞죠, 그죠? 문제는 그 뒤에 뭐 상대적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 이 낮다 이 말은 비탄력이지. 비탄력자가 더 많은 세금 부담한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요. 수요가 완전 탄력이면 모든 세금은 수요는 전혀 세금 안 내죠. 안 낸다 이 말은 반대로 뭐 공급자, 임대인이 모든 세금 내게 돼 있죠. 그래서 전부 임대인 기착된다 맞는 거고. 자, 7번요. 예, 주택 공급옥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에 예, 완전 비탄력자가 모든 세금 내지. 현재 완전 비탄력 누구요? 공급자지. 그러니까 전부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에게 기착된다. 그죠? 그래 아시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8번. 자, 8번은 뭐 보니까 주택 가격에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 있으면 비례세를 부과하면은 역진세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맞는 거죠. 자, 일단 물어보시고 9번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거예요. 양도소득세 중과 후에 매수인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은
양도세 이 중과되기 전보다 높아진다. 자, 요거 묻는 거예요. 세금 등을 부과하면 매수인, 수요자가 뭐 있습니까? 세금 지불하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그죠? 이 말 묻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자, 일단, 그래서 여기 있는 8개 정도 있는 9개입니까? 내용을 잘 좀 기억하시라, 문제에서. 이 정도 봤으면 됐습니다. 자, 책 볼게, 이제. 자, 책을 보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쭉 넘어가서, 앞에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247, 48, 49 볼 필요 없다고요. 쭉 넘어가서 이제 250페이지 있죠? 양갈로 2번. 그 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반드시 보셔야 돼. 반드시. 그 세 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걸 다시 부연 설명 밑에 있는 갈로 삼은 그래프 있죠. 그래프인데 굳이 이 그래프를 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니까 예. 요걸 다시 한 번 더 250페이지 정리돼 있죠. 그죠? 그 정리한 걸 가지고 딱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 말이 뭔지 마셔야 돼, 이제. 정리 박스 안에 첫 번째 수요가 수직, 완전 비탄력의 모든 세금 누가 냅니까? 수요자가 지금 부담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번은 공급의 완전 비탄력이면 전부 생산자 부담이라고. 그죠? 나머지 3번, 4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큰 3번 주택에 대한 영향과 정책적 고려가 있다. 그죠? 자, 이런 것도, 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전부 다 보면요. 이 속에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예. 그래 보시고, 갈로 4번 가볼까? 예. 253페이지 갈로 4번. 예. 동그라미 1번 가볼게요. 1번의 첫째 줄 뭐 있습니까? 일률제로 같은 비율로 주택 가치에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저소득층의 세금을 더 많이 많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즉, 이걸 보통 말하는 다른 말로 역진색 성격이 있더라. 그래서 2번. 자, 이런 걸 완화하기 위해서 뭐 있습니까? 차등과세, 노진세를 부과시킨다. 그럼 3번 그 결과 공공출을 대량으로 공급하면 예, 수요가 탄력으로 바뀐 결과 쭉 가서 뭐 있습니까? 저소득층의 임차인 조세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일단 그렇게 내용을 쭉 정리하시라고요. 예, 됐습니다. 나머지 헨리 조제는 다음에 보시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조세 기초도 이 자체가 매년 딱 한 문제 시험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무조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2번짜리가. 하여튼 오래 하시고, 예, 좀 쉬었다가 투자 관련돼 있는 내용 할게요.